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주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직 뭘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이 금융시장의 이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코스피가 뭐 1450선이었던 이런 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늘려야 된다.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절대 이렇게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매수했으면 좀 오래 보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지속적으로 이런 코로나 시기나 그 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달러의 중장기 약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속 가격도 이런 달러 약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모멘텀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좀 일관되게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평소에 좀 필요하실 때 들을 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가 어느덧 2200선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뭐 이 4월 초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하지만 벌써 이런 식으로 지금 2233선에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 이런 6월에 고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섰고, 지난 1월에 이렇게 위치한 이런 고점대에 위치한 뭐 2270에서 이 80선을 지금 목표로 이런 식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앞으로 또다시 뭐 과거 이런 시기처럼 또 대폭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 장기 추세는 과거의 이런 시점을 넘어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이 버블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강세 흐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할 이야기가 이 금속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 중이라는 건데요. 뭐 금, 은, 동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금 가격부터 보시면 뭐 금의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이 19년 초부터 이 금을 추천을 했었고, 이때부터 이 금을 샀으면 절대 이 팔지를 말라, 무조건 끝까지 보유를 해라, 이렇게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고, 금 관련 영상을 뭐 4편에서 한 5편 정도 지금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금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 이런 지속적으로 은과 동이 본격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펼치기 전에 이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의 경우 이런 안전자산의 성격 플러스 그리고 인플레 방어,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이 방어하는 역할을 띠기 때문에 금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많이 좀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도, 이런 은의 경우에는 이 인플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달러가 더 약세로 돌변하게 되고, 앞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예상한다면 이래 은의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매력적인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은의 모멘텀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모멘텀이 조금 매우 가파르고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이런 동 가격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동 가격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 이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산업 생산, 이런 증가를 또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좀 삽질을 많이 하고 뭔가 이 산업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리 가격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이 산업 생산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지금 기지개를 강하게 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뉴스에서 뭐 코로나가 어쨌니 저쨌니 아니면 뭐 비관론자들이 비관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구리 가격의 이런 상승 모멘텀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산업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리 가격을 제가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결국 이런 구리 가격은 이 코스피와 상당히 일치하는 국면을 보이게 된다. 그 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왔고요.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이렇게 대략 20년의 이런 역사 동안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코스피도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이고,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코스피가 또 반등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구리 가격이 이렇게 떡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 머물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2016년 그리고 2018년까지 이 코스피의 이런 장기 이런 지지선을 뚫고 이렇게 상승할 때에도 구리 가격의 이런 강한 상승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강한 깊은 땅굴을 파게 되었고, 다시금 이런 강한 깊은 이런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구리 가격 상승의 의미는 결국에 산업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이 산업 생산 증가의 의미는 결국 또 인플레 현상을 부추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 특히나 이 코스피와 같은 이런 신흥국의 주식이 앞으로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리와 이 코스피는 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구리 가격이 내리면 코스피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은 결국에 이런 신흥 국가들의 상승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구리를 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표를 조금 뭐 매일 보는 건 아니더라도 간혹 이런 구리 가격 시세가 지금 얼마구나, 얼마에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평소에 조금 한 번씩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더 펼쳐진다면 코스피도 덩달아 이렇게 더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구리가 더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펼쳐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구리 가격, 이 신흥국 MSCI, 이 이머징 ETF라고 해서 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과 이런 이머징 ETF의 이런 연관성은 매우 그 궤도를 같이 하게 되고요. 이머징 중에서는 워낙에 이 중국 비중이 좀 높고, 그에서 뭐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좀 포션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에 이 배경에는 이 중국 경제가 중국의 이런 삽질 경제, 이 산업 경제가 조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이머징, 특히나 이 중국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리 가격만 주시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세계 산업 생산이 활발한가 아닌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구리 가격의 이런 가파른 상승에는 이 달러 약세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저는 뭐 달러에 대해서는 수많은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를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달러 약세는 구리 가격을 또 강하게 반등시키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모멘텀을 보면 이 달러가 이렇게 치솟을 때는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반면 달러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락을 할 때는 구리 가격이 강하게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도 똑같습니다. 이 달러 약세 때 구리 가격 강한 반등, 그리고 다시금 이 디플레 국면에서 달러 강세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달러 약세 흐름과 다시금 구리 강세 흐름이 이렇게 마치 이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뭐 거의 뭐 한 40년의 이런 역사,
그 이전에도 더 그랬고요. 이런 40년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 앞으로의 이런 장기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수없이 불여된 이런 달러는 이 코로나가 조금만 거치거나 이 백신이 조금만 더 이렇게 나타나주고 약간의 이런 호재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달러 약세 모멘텀 속에서 결국에 이 전통적으로 구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는 똑같이 또 산업 생산의 반등을 의미하게 되고, 이런 신흥국의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내가 어떤 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해가지고 물론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시적인 이런 사이클을 바탕으로 기업은 이익을 도모하고, 이런 이익을 도모한 사람들은 이런 월급을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사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사이클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달러의 이런 방향을 알고, 구리의 방향을 알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경제를 이해하고 좀 크게 보는 습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 지금도 이미 강력한 달러 약세가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당분간 달러 약세 기반 환경이 지속적으로 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멘텀 속에서 구리가 최근에 급하게 반등을 했지만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리스크는 단연히 이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신규 확진자 수 지표를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쭉쭉쭉 미국의 이런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니 지금 거의 6만 명에서 이 8만 명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BDI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은 가격도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산업 생산 증가율도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달러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지표가 조금 강하게 회복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리스크는 단연 코로나라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잊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과거의 이 시기, 이 셧다운한 시기, 이 셧다운을 불러오면서 이 무서운 게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건드리게 될 경우 이 경제는 다시금 또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 미국의 이런 과거의 이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참고로 미국의 이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일부 주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 앞으로 이 다시금 확대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게 증시나 이런데 솔직히 이렇게 상승해서 움직이면 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이런 고용 지표,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이 고용 지표를 연관지어서 분명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또 호재 요인으로는 여전히 이 시장은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백신에 대한 호재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미국의 이런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게 이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또 더 얘기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코로나 이 정점에 또 4월 초 이 수많은 비관론자들이 이 멍 때리는 동안 코스피는 어느덧 2200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정은 무조건 있을 수 있고요. 조정 없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은 없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금속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금, 은, 동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구리 가격의 상승은 산업 생산 증가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또 인플레를 뜻하게 되며 이는 동시에 신흥국의 주가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신흥국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여전히 이 달러 약세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달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느샌가 이 경제는 우리가 알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강한 달러 약세, 특히나 연내 올해 20년 내외에 이런 달러 약세의 강한 모멘텀을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리스크는 코로나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건드리지만 않고 지역적으로 좀 잠잠한 흐름이 나온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타격을 준다면 또다시 이런 금융시장에 2차 타격은 또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지만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다시 강력한 부양책이 이 연준으로 하여금 또 쏟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시 더 강력한 이런 달러의 힘은 다시 더 강력한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근래 제가 뭐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가지고 조금 뭐 혹시나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좀 꾸준히 좀 자주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